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와, 이제 우리 입추를 지났고 네. 아직은 손에 잡히진 않지만 가을을 향해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요. 약간 제일 덥다 싶을 때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더운 날 뒤에는 분명히 시원한 날이 온다. 그러니까 사실 여름이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운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대지가 식고 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우리가 가을에 들어설 일만 남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맞아요. 신지 작가님께 올 여름은 어떤 여름으로 기억이 될까요? 물론 아직 여름 한복판에 있긴 하지만. 정말 더웠죠. 근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덥다는 거 말고는 제 기억이 아니 올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왜냐면 저는 뭐가 어떻게 됐냐고요? 기록을 일기를 쓰고 하니까 계속 이제 5년 일기장 쓸 때 작년 네. 그 일기를 보잖아요. 작년은 지금 이 무렵에 저녁 바람이 너무 시원해지고 역시 입추 매직이 확실하고 그리고 뭔가 아무튼 8월 들어서면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좀 느낌을 네. 많이 적어두었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는 사실 7월도 작년 7월에 비해서 되게 더웠고요. 6월부터 엄청 뜨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후 위기란 게 올해 좀 실감이 났던 여름인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는 아주 뜨거운 여름을 푹토크를 하면서 그러네요. 괴나리 진짜. 붙짐을 메고 다니면서 맞아요. 책 넣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북토크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 지역 여행도 하고. 신지 작가님이 꺼내먹어요 시간에 오신 것도 벌써 한 1년 되지 않았어요? 이제 9월이 되면 제가 어느덧 맞아요.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이 또한 정말 꾸준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좋은 책을 또 소개해 주시는 그 리듬, 그걸 이어오셨다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1년이라니 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추억. 그렇죠. 네. 너무 빠르죠? 그러게요. 네, 그 사이에 소개해 주신 책들을 사람들이, 우리 카페인분들이 엄청 열심히 따라 읽고 있습니다. 네, 카페인 여러분들 만난 것도 또 저의 행복의 희읍 중에 하나고요. 그러네요. 자, 오늘 식탁에 어떤 분이 오셨을지 그러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불어. 와, 저 발음 우아한 것 좀 봐. 독일어 절도 넘치지. 중국어 성조의 매력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던데. 그래도 영국 영어 발음은 꼭 한번 배워보고 싶어. 이탈리아어는 그걸 알고 오페라 보면 환상이지 환상. 하지만 그럼 뭐해. 한글도 제대로 쓰는지 어쩐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엄마는 내가 말 더듬는 거 보고 저번에 그러시더라고. 네가 이제 영계국어 구사자가 되었구나. 네,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오신 손님, 어머니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고민 아닌가요,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상담해드려야 되나? 엄마 너무하시네요. 엄마 너무하시네요. 네, 연계국어라니. 네, 오늘 언어 공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실 외국어 매력적이죠. 내가 모르는 언어. 그 어떤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그 억양 같은 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네. 느껴지는 언어들도 있잖아요. 그쵸. 저 말 되게 예쁘다 이런 것처럼. 그런 언어 있으세요, 작가님은? 말 너무 예쁘다. 네. 혹은 저런 언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하고. 근데 항상 느끼지만 뭔가 그 발음이나 어떤 그 언어 자체가 좀 멋져 보이는 건 프랑스어긴 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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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프랑스어. 입을 크게 안 벌리고도 말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어 하시는 분들 보면. 아닌가? 또 이렇게 보면 또 몰라요. 엄청 크게 사람마다 모르겠어요. 다른가? 네. 근데 맞아요. 프랑스어가 좀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좀 우아한 언어의 대명사처럼. 그리고 프랑스어의 어원을 두고 거기서 출발한 뭐 과학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어떤 뭐 패션 용어들도 그렇고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어 궁금한 것 같아요. 늘 궁금해했었어요. 늘. 궁금해하기만. 잘 있죠? 프랑스어? 프랑스어 네. 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궁금해하다면 한 번쯤 뭔가 시도를 해볼 법도 한데 전 참 그런 사람은 또 아닌가 봐요. 그래도 한 단어 20개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요? 아, 여행자. 음식 메뉴로도 가능하죠. 음식 메뉴. 에스카르고 막 시작됩니다. 아, 그치. 네. 이 20개 훨씬 넘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에세이 태울 손님도 뭔가 불어는 우아하고 독일어는 절도 넘치고 중국어는 성조의 매력이 있고 영국 영어 발음. 저 영국 영어 발음 하나 알아요. 뭐요? 맨날 영국 영어만 나오면 따라하는 거 있거든요. I'm not. 너무 잘하신다. 어머, 이거 뭐. 항상 그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번만 더. I'm not. 너무 잘하신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밖에 못해요. 근데 그거 좀 영국 영어를 좀 더 구사하고 싶은데 딱 요것밖에 못해서. 여행지나 어디 뭐 출장 가시거나 하셔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집안에서. 왜 밖에서 하셔야죠. 영국을 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력은 느끼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아마 배워도 보고는 싶은데 근데 난 지금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과 나의 지금의 현재 실력 사이에 간극을 느끼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는 근데 정말 외국어 공부를 취미 삼아서 즐거움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책 좋아하시고 네.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하니까 언어에 대한 감각이 좀 남달라서 그 외국어를 좀 더 빨리 습득하실 것 같기도 해요. 카페인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신지 작가님이 이제 책 소개해 주시기 전에 먼저 살짝 이 분을 위로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근데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싶기도 한데 다와다 요코의 여행하는 말들이라는 책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 보면 다와다 요코라는 그 소설가는 이중언어 쓰죠. 일본어, 네네. 독일어 다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정말 못하는 게 이제 프랑스어는 전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어를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뭐 완벽하게 그 소리로만 들리는 언어의 세계 있잖아요. 네. 뜻을 모르는 네. 채로 소리로만 들리는 그 언어의 세계를 내가 느낄 때 그 희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어머니 말대로 영계국어 구사자라면 지금 이게 희열만 계속 느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그렇네요. 책도 좀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네. 이미 처방이 되었네요. 오늘도 여기서 그만. 다른 손님은? 네. 저희 이제 한 10분씩만 처방해드리고 바로바로 다른 손님 너무 밀려드니까 사연들이. 그렇네요. 네. 그래도 되지만 네. 신지 작가님 좀 불안한 눈빛이 보이십니다. 준비해 오신 책이 있거든요. 흔들리는 눈빛. 그 책을 만나야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푸의 판타지아 들려드릴게요. 윤거운의 EBS 북카페 신지 작가님과 함께 꺼내 먹어요 시간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네, 사실 앞에 고은 작가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던 책에 쌍둥이 책 같은 느낌이라고 쌍둥이 책? 생각합니다. 준파 라히리의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 책도 엄청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맞아요. 준파 라히리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은 익숙한 이름의 작가이실 텐데 네. 잠깐 소개를 하면 1967년 영국 런던에 벵골 출신 이민자 가정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계 미국 작가인 셈이죠. 네. 태어나긴 영국에 태어났지만 2살 이후로 이게 미국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33세 나이에 첫 단편 소설집이죠. 축복받은 집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러면 영어를 얼마나 잘 다룬다는 뜻일까요, 이게? 그런데 그렇죠. 그런 그녀가 사실 모국어라고 할 만한 이 영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처음 쓴 산문이 바로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해봤을까요? 이 작가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모국어인 우리의 한글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보고 상상을 하면 불어로 쓴 작가님의 소설 상상이 되시나요? 배워가지고 네. 음식 이름만 나열되는 새로운 형식의 음식 이름만 나열되는데 서사가 보인다. 이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단하죠. 네. 사실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이 준파라이리 작가님이 사실은 소설도 왕성하게 계속 쓰시면서 그러니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맞아요. 이게 참 엄청난 모험심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사실 책을 읽기도 전에 이미 혀를 내두르면서 약간 시작하게 돼요. 왜 이미? 이 퓰리처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이제 이 정도면은 영어를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렇죠. 다루는 사람이 아예 전혀 생판 인연이 없던 언어를 나의 언어로 삼고자 하고 그것으로만 이후에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놀라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지난주에는 김민철 작가님이 이제 파리에 담긴 22년간의 이 열렬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사실 오늘 이제 소개하는 준파라이리도 사실 이탈리아어였던 거죠. 네. 민철 작가님의 그 파리가 이 작가에게는 로망으로 오랫동안 품었었던 대학을 갓 졸업한 1994년에 이제 나한테 주는 선물로 피렌체를 방문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눈으로 보는 도시도 있지만 귀로 듣는 도시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이탈리아어 말이? 네. 이탈리아어가? 네. 오. 그래서 그 부분을 묘사했을 때 이게 어떤 언어가 마치 사람한테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처음인데 너무 낯설면서도 왠지 알고 지낸 사이 같고 앞으로 더 알아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좀 운명적인 예감 같은 걸 느낀 게 이제 이탈리아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한 20년간은 이제 이탈리아어를 독학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러니까 20년 뒤에 안 되겠다 하고 로마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전 가족과 함께 로마로 가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어져 있는 느낌도 그러네요.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배경 지식만 알고 이 책을 접해도 와 이게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지난주 책과 연결을 해주시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이라면 그 책 중에 진짜 중간에 몇 페이지라도 다른 색으로 칠해진 페이지처럼 좀 다른 시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물씬 듭니다. 뭐 여행이든 이런 외국어를 배워서 그걸로 어떤 작업을 하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을 테지만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책의 성공적인 영업이라면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작가님이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일을 불어 말고 딴 걸로 하면 안 돼요? 갑자기. 그럼 바라보는 언어예요, 그냥. 그래요? 네. 또 모르죠. 예? 이렇게 사랑에 어느 날 갑자기 빠지게 될지 준파라이리처럼. 지금 뭐 트레비앙 뭐 이런 몇 개밖에 모르는데 어떡하지? 네, 잘 글쎄요. 네, 일단 그래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절대 오랫동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말하면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방송에 이렇게 되고 대국민 선언하면 안 되니까. 대국민 선언까지 아니고요. 우리 그냥 대카페인 선언. 저는 아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아마 카페인님들도 그런 언어가 하나쯤 있겠죠. 궁금한 언어. 그러니까요. 알고 싶은 언어. 네, 그 언어를 대입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낭독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게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이 책의 좀 앞부분에 이 낯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참 아름다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낭독 듣고 갈게요. 난 작은 호수를 건너고 싶다. 정말 조그만 호수지만 건너편 호숫가가 내겐 너무나 아득하고 아무래도 이 호수를 건넌다는 게 내 능력 밖인 것 같다. 내가 말하는 호수는 외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다. 호수에 가려면 조금 걸어서 고요한 숲을 지나가야 한다. 건너편 호숫가에 오두막 한 채가 있다. 호숫가에 있는 유일한 집이다. 아침이면 나처럼 호수에 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나는 사람들이 편안한 듯 유유히 호수를 건너고는
오두막집 앞에 몇 분간 머물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본다. 그들이 팔을 몇 번이나 휘젓는지 세어본다. 난 그 사람들이 부럽다. 한 달 동안 호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호수 가장자리만 빙 둘러 헤엄쳤다. 지름에 비해 둘레가 훨씬 긴 이 호수를 한 바퀴 돌자면 30분 이상 걸린다. 하지만 나는 늘 호수 기슭 가장자리에서 수영을 할 뿐이다. 수영하다가 피곤하면 헤엄을 멈추고 일어설 수 있다. 연습하기에는 좋지만 그리 흥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다가 여름이 끝나가는 어느 날 아침 나는 두 친구와 호수에서 만났다. 친구들과 호수 건너편 오두막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홀로 호수를 빙 둘러 헤엄치는 일도 지쳤으니까. 팔을 몇 번 휘저었는지 세어봤다. 물속에서 친구들은 내 곁에 있지만 모두 혼자라는 것도 안다. 150번 정도 팔을 휘젓자 벌써 호수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와 있다. 다시 100번 휘젓고 나니 호수 바닥이 보인다.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다. 난 문제없이 해냈다. 지금껏 멀리서만 봤던 오두막이 몇 걸음 앞에 보인다. 저 멀리 남편과 내 아이들의 모습이 까마득하다.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 호수를 건너자 내가 알던 호숫가는 건너편이 된다. 이쪽이 저쪽이 된 것이다. 기운이 충만해져서 나는 다시 호수를 건넌다. 기쁨이 밀려온다. 지난 20회 동안 난 그 호수 기슭을 따라 헤엄쳤던 것처럼 이탈리아어를 공부했다. 늘 내 주된 언어인 영어 옆에 바싹 붙어서 말이다. 언제나 이탈리아어 기슭을 맴돌기만 했다. 연습은 많이 됐다. 근육을 키우고 두뇌를 회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니. 하지만 분명 감흥은 없었다. 이런 방법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면 그 언어에 빠질 수가 없다. 또 다른 언어가 늘 옆에서 받쳐주고 구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 깊숙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고 떠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빠져들려면 기슭을 떠나야 한다. 구명대 없이. 물에서 팔을 몇 번 젓는지 세지만 말고 말이다. 밀바의 탱고 이탈리아노 듣고 왔습니다. 준파라이리의 책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에 담긴 글 건너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아름답습니다. 그니까요. 네. 저는 이 글 처음 읽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읽은 거예요. 호수 이야기다. 그치, 네. 나도 호수 건너보고 싶은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읽다가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서 정말 탁월한 비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물 깊숙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고 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완벽하게 기색을 떠나서 훅 뛰어들라는 거잖아요. 구명대도 맞아요. 없이. 그래서 언제나 주된 영어인 영어 옆에 바싹 붙어서 이탈리아어를 20회 동안 공부해 왔는데 그게 마치 이 호수 기슭을 따라 헤엄쳤던 자신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니 네. 퓰리처상 괜히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네요. 생각이 그러네요. 들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어렵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렇게 수영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못하죠. 저도 이렇게 호수를 건너는 수영. 그러니까요. 저 가끔씩 뭐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너튜브 영상 같은 데서 네. 외국에 사는 친구들은 꼭 막 북유럽 이런 데 사는 친구 호수 되게 잘 건너잖아요. 맞아요. 호수가 익숙하고 친숙했던 사람들은 호수 수영에 되게 익숙한데 저는 진짜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어떻게 저렇게 저도요. 하지라고.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까지 모든 어학 공부가 기슭을 따라 헤엄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위안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준파라이리 작가님도 아까 얘기하시기를 20년 정도를 그러네요. 품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100일 만에 뭐 이탈리아 완성해서 뭐 한 편 쓰기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위안을 얻어보면서 하지만 그 위안 뒤에 로마로 이주를 하신 분인데 다시 위안이 깨져서 아 그러네요. 또 공간의 형상을 한 시간을 네. 만드신 걸까요? 그니까요. 이 음. 사실 가족과 함께 그 아예 사는 나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아 그 결심도 대단한 것 같고 더 놀라운 건 사실 이 책에 대한 이 정보에서 나오는 게 네. 사실 이 로마로 이주로 결심한 시점이 두 번째 장편 소설 저지대 많이들 음. 좋아하시는 그 작품을 집필하는 도중이었는데도 네. 로마로 출발하기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영어로 된 책을 읽지 않고 계속 어. 이 이탈리아어로 된 책만 읽으면서 모국어가 좀 멀어지는 연습을 하셨대요. 와. 어떻게 어 그럴 수 그러니까 있을까라는 너무 생각이 멋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아마 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 물리적인 이 이주 자체가 내 음. 인생의 진정한 첫 출발이 될 것 같았다라고도 묘사를 하는데 음. 일단 오늘 이제 방금 낭독한 글은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네.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글인데요. 사실 언어를 배우는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했던 혹은 하고 있는 음. 앞으로 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와닿아할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어 외국어를 배울 때 내가 로망처럼 품고 있는 어떤 한 장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될 음. 수도 있고 뭐 이를테면 작가님은 파리에 가서 아주 자꾸 유려하게 유려하게 프랑스어로 메뉴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문한다. 가능할 것 같은데 유리하지 않지만 네. 단어만 이렇게 툭툭 주문은 던져. 어렵지 않아요. 원래 주문은 스몰 토크를 웨이터와 나누면서 스몰 토크를 그렇게 좋아하던 스몰 토크를 외국어로 하다니 어렵습니다. 그쵸. 예. 그렇네요. 누구나 그 생각하는 장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어디서 요구하는 그런 뭐 자격증 내듯이 그런 음. 차원의 뭐 점수, 뭐 외국어 능력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어떤 외국어를 딱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음. 상황을 그려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좋은 피아노 것 배우실 같아요. 때도 맞아요. 어른 되어서 피아노 도전할 때 한 곡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우리 음. 손녀 생일 때 음. 내가 쳐주고 싶어 이런 할머니 얘기도 있었던 게 기억이 음. 나기도 하는데 그런 그러네요. 장면들? 그러니까 어떤 꼭 성취와 어떤 실력의 향상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부는 네. 되게 고단해지는 것 같아요. 기습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근데 방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언어를 좀 구사하게 돼서 음. 내가 원하는 그 장면을 좀 그려보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우리 카페이님들 어떤 거 꿈꾸시는지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줌파라이리의 이 책 다른 에피소드도 열어볼게요. 어떤 부분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에 어,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낭독 듣고 갈게요. 내가 건너고 싶어 했던 호수, 그 호수 은유를 다시금 떠올려 보자. 나는 지금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걸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바닥에 두 발을 디디고 걸어야 한다. 바로 그것처럼 나는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해야 했다. 여러 차례의 실전 대화에도 이탈리아어는 오직 선생님 덕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선생님은 우리 집에 1시간 정도 이탈리아어를 가져왔다가 그대로 가져가 버렸다. 선생님과 같이 있을 때만 이탈리아어는 구체적이고 손에 닿는 듯 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나는 또 다른 책을 끝냈다. 2009년 마침내 3번째 개인 교습 선생님과 공부를 시작했다. 30년 전 브루클린으로 이사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운 베네치아 출신의 부인이었다. 그 집에 가는데 거의 1시간이나 걸렸다. 브루클린 경계 지역까지, 대개 종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 나는 이 여정이 좋았다. 내 삶의 나머지를 등 뒤에 남겨둔 채 집을 나섰다. 작품 집필은 생각하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아는 언어들을 잊었다. 매번 작은 도주를 하는 것 같았다. 오직 이탈리아 하나만 중요한 곳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나의 피난처였다. 나는 새로운 이탈리아 선생님을 아주 좋아했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이 놓인 부엌 나무 벤치에 앉았다. 선반에는 책들, 손자들의 사진이, 벽에는 멋진 노쇠 냄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가정법, 간접화법, 수동문 사용법을 배웠다. 그녀와 함께 공부하면서 내 계획은 불가능이 아닌 가능한 일이 되는 듯 했다. 이탈리아어에 대한 기묘한 이 탐닉은 어리석은 짓이 아닌 내 천성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세상살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힘들지만 필요한 연습을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선생님은 계속 내 실수를 고쳐주었다.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수첩에 메모했다. 수업이 끝나면 녹초가 됐지만 벌써 다음 수업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졌다. 그녀와 인사하고 뒤에서 문이 닫히면 나는 어서 빨리 다시 돌아오고 싶어졌다. 어느 순간 베네치아 출신 선생님과의 수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었다. 그녀와 공부하면서 내 기이한 언어 여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근과거 용법이 명확히 이해됐다. 어느 날 나는 이탈리아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에스터 아브라미의 바이올린,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본조르노 프린치페사,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준파라이리의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에 담긴 글 대화,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원 가는 길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브루클린에 사시는 베네치아 출신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이 1시간 동안 막 이리저리 가야 하는 학원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그렇게 좋아하다니. 그니까요. 네, 놀랍습니다. 사실 이 책의 이제 뒷부분 중반 이후에는 로마 이주 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있는 새로운 언어의 세계에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글을 일부러 오늘은 2편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부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갈 때 설렘과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참 저는 묘하게 신지 작가님이 또 몇 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남극으로 걸어간 네. 그 사람 이야기 있었잖아요. 우리 네. 그 작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남극으로 걸어가는 거하고 삼극점 걸어가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호수 가운데, 이게 비유였지만 호수 가운데 아무런 기슭에 의지하지 않은 채로 구명대도 없이 호수 가운데 퐁당 뛰어들어서 내 팔로만 이제 헤엄을 쳐서 통과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삼극점이죠, 당연히. 아, 그래요? 네. 전 호수가 더 그래요? 어려운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걸어가면 되잖아요. 걸어가면. 삼극점. 너무 춥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지금 상상을 하면서까지 지금 이 준파라이리가 시도해서 자기 삶에 들여놓았던 이 새로운 언어로의 작은 도주가 왜 이렇게 모험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뒤에 2주까지 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입해봐도 네. 사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아직은 어릴 때인데 그리고 작품 집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 가는 게 유일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 심정 같은 게 참 꼭 어떤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막 그 나라에 가서 써보고 싶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서 나만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런 새로운 배움을 하나 해보는 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어요.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배움을 해볼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주는 되게 귀한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내가 무료하고 따분하고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가나 싶은 사람일수록 이런 새로운 배움을 하나 시작했을 때 훨씬 설레는 마음으로 또 내 마음에 좀 피난처가 되는 일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연계국어 소리 들었던 오늘의 손님, 이쯤 되면 어떤 위안을 받고 계실까요?
동기부여가 좀 확실히 그쵸. 되려나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해야 된다,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아. 그냥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는 그 순수한 기쁨을 느껴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글을 써놓고 줌파라이리는 네. 이탈리아어로 계속 책을 펴내고 있어서 너무 이제 잘 구사를 하는 예시에 속하지만 야,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해 음. 보면 사실 그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언어라는 게 이 줌파 라이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미국에서 런던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2살 때 네. 이주를 했으니까 영어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언어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도인의 외향으로 그 영어를 한다는 것은 늘 이방인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거나 아예 혹은 영어를 잘해도 너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라고 묻는다거나 나의 모국어가 될 수가 없고 네. 또 모국어인 벵고로는 내가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확하게 다루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어는 내가 선택한 언어여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인터뷰를 봤었는데 옛날에 내 운명을 재건축하고 싶었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언어로부터 조금은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한 네. 작가가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한 언어를 한번 끝까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여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을 테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줌파라이리가 그런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특히 창작자가 모국어에 갇히는 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맞아요. 익숙하니까요. 맞아요. 그 안정감이 사실 창작의 독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 책 안에서도 왜 그렇게 좋았을까라고 돌아왔을 때 불완전해도 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네. 표현한 게 되게 와닿았지만 난 모국어에 갇혀 있고 싶고 생각도 난 모국어가 절 품어줬으면 좋겠고요. 모국어의 아늑한 품에 난 갇혀 있어도 괜찮은데 모국어가 절 내칠까봐 그조차 전전긍긍하는 이런 마음이 근데 우린 아마 안 되겠네. 포기하지 마. 아니 책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걸 읽고 이게 꼭 언어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맞아요. 이렇게 확장하면서. 맞아요.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져온 의미는 네.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좀 배워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어떤 세계에 맞아요. 첫 걸음을 디디는 것 자체가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낯선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몸을 격렬하게 쓰는 건 원래 안 좋아하는 것 네. 같다라고 생각했더라도 좀 몸을 격렬하게 써보는 운동을 시작해 보신다던가 이 나라에 가볼 일이 있을까 싶은 나라의 언어를 배워보신다던가 네. 근데 그런 게 꼭 우리가 사실 현대인들은 그렇게 뭘 배울 때 사람들이 꼭 이렇게 묻잖아요. 꼭 배워서 뭐 하게? 어디다 쓰게?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제 친구가 캘리그라피를 배우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미 뭐 그 시장은 다 뭐 포화 상태고 이런 얘기 해준 거예요. 제 친구는 시장까지 생각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취미로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까지 내고 배운다고 하니까 뭔가 투자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오히려 어떤 배움에 대한 순수한 기쁨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진짜 당당하게 안 써먹을 거야 라는 네, 마음으로 그냥 궁금해서 내가 놀듯이. 배우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온 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을 듣고 오늘도 카페인님의 에세이 어떤 것이 도착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김필의 시작, 푸시앤풀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카페인 에세이 어떤 것이 도착해 있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너의 옆에 누워 기윤덕. 대학생이 되어 맞는 여름방학은 과거와 좀 달랐다. 나 혼자 2달을 온전히 쓸 수 있다는 설렘에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며 책을 읽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 나에게 엄마는 아르바이트든 뭐든 하라고 야단이셨다. 엄마의 성화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다가 한 번은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구청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했다. 한 달간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라곤 가끔 복사를 하거나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의 제일 앞부분에 목록을 적는 일이었다. 꼭 해야 할 일도 아닌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은 시켜야겠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키고 나는 또 별 의미 없이 그 일을 하는 것 같아 한 달이 참 지루했다. 어느 여름엔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스위퍼로 지원했다. 스위퍼는 말 그대로 청소부다. 노란 셔츠에 흰색 멜빵 바지를 입고 흰색 캡을 쓰고 목이 긴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고 놀이공원 여기저기를 다니며 청소를 했다. 가장 싫었던 것은 담배 재떨이를 비우고 깨끗이 닦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무덤덤이 하게 되었다. 스위퍼들에게는 20-30분씩 일하고 10분 쉬는 휴게 공간이 있었다. 청소하다가 놀이기구 티켓을 주우면 휴게 공간에서 필요한 동료들에게 선심 쓰듯 주기도 해서 나도 덕분에 일 마치고 놀이기구를 타곤 했다. 이렇게 나열해보니 뭔가 신나는 일을 해보지도 않고 방학을 심심하게만 보냈나 싶다. 남편은 초등학교 방학 때 너무 심심해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심심한 건 못 참아 하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나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해서는 방학이 없다는 것이 한동안 낯설었다. 방학은 대놓고 뒹글거리며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합법적인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반백년을 살고 보니 방학 없는 어른의 삶도 적응이 되었다. 하지만 때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바닥에서 뒹굴거리며 심심함을 친구 삼았던 그때의 내가 그립다. 오늘은 그 옆에 가만히 누워있고 싶다. 네, 오늘 카페인 기윤덕님의 연재죠. 너의 옆에 누워 요 편 읽어봤습니다. 오. 여름방학은 참 겨울방학과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은 아무래도 웅크리게 되는 느낌이 네. 있으니까. 여름방학 딱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대청마루 같은데 되게 오래된 선풍기가 탈탈탈탈 돌아가는 것 같고 밖에 막 여름 꽃들이 마당에 막 피어 있고 그런 좀 매미 소리는 엄청 크게 들리고 이런 네. 풍경이 좀 그려져서 쉰다고 생각했을 때 여름방학이 훨씬 더 어울리는 휴식의 느낌 갖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 더 늘어지기 좋은 날씨이기도 하고. 맞아요. 덥다 보니까. 그래서 윤정님의 오늘 보내주신 이 여름방학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나의 여름방학도 한번 또 주마등처럼 네. 스쳐 지나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주신 대로 어른은 이제 방학이 없구나. 그렇죠. 갑자기 슬프네요. 방학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요즘 대학생들도 방학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바쁘게 아마 뭔가 해야 할 아르바이트하고 것 같은 느낌. 뭐 그쵸. 스펙 쌓고 이런 맞아요. 걸로 사실 대학생들 요즘 보면 직장인보다 더 바빠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우리가 알던 그 방학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음. 어렸을 때 진짜 더 어렸을 때 그 정말 탱자탱자 놀다가 네. 한 일주일 남았을 때 초조해하면서 그림 일기 몰아쓰던 그 방학이 너무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 아는 분은 지난해 그림 일기 똑같이 베껴 쓰다가 본인 일기 엄마한테 혼난 분도 계시긴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일기 썼던 일기를 네. 써서라도 그 방학을 담아 보고 싶었던, 음. 그리고 담아 보기를 권유받았던 그 시기가 좀 그립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새삼 고맙네요. 그렇게 방학 일기 같은 걸 숙제로 내주셔서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던. 그쵸, 그쵸.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결국 벼락치기였다는 맞아요. 슬픈 사실. 숙제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마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카페인 에세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신지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선선해진 날씨에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가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10cm의 서랍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